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 소장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6학년도 수능 없이 교과 전형 합격하자 인서울대학 리스트 그리고 입시 결과 대공개입니다. 쉽게 말해 수능 최저 없는 교과백 전형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수도권에 어떤 대학이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주의사항 몇 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원 전략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을 지원한다라는 의미는 수능 없이 내신만으로 수시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은 매우 안전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담 중에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아요. 선생님, 상향 카드로는 안 되나요? 그런데 이게 상향 카드가 되려면 전형 요소가 좀 많아야 되거든요. 논술이라던가 서류라던가 면접이라던가 최저라던가 여러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향 카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최저 없는 교과백 전형은 합불 가르는 변수가 온이 내신이에요. 그래서 상향 카드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전형이긴 하죠. 단 경쟁률이 낮은 경우, 한 6대1, 4대1 이렇게 낮은 경우, 또는 전년도 입시 결과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재작년 광운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성적대로 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입시 결과가 높아서 학생들이 겁먹고 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저는 상담할 때 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아니 선생님, 교과 전형은 입결이 높아서 쓰기 부담스럽습니다. 학종으로 안전하게 쓰면 안 돼요? 학종은 교과보다 내신이 낮게 보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도 많은데, 아래 표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경기대 합불 사례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단계 합격자라고 돼 있어요. 여긴 불합격자입니다. 여길 보시면 1.5부분에 있는 학생이 1단계 불합격입니다. 2초반도 불합격이에요. 여기 볼까요? 2등급 후반 불합격, 3등급 중반 불합격입니다. 왜 그러죠? 내신 성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 1단계에서 불합격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내신은 높고 전공에 대한 관심이 낮은 거죠. 사정관들이 이런 종류의 학생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중도 탈락도 높고 해서 저런 지원자는 잘 뽑지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제가 매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학생의 내신이 3.0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이 어디 찾다 보니까 모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등록자 평균 점수가 3.5쯤 됐어요. 종합입니다. 이 학생이 이런 입시 결과를 보이는 대학의 종합전형에 지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0.5등급이나 내렸었는데 난 붙겠지 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5장을 다 상향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합격 떴어요. 실제 그 학생 서류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교과를 좀 쓰고 약술형 논술을 쓰면 어떻겠냐라고 의견 드렸는데, 그냥 내신만 믿고 종합전형 이렇게 쓰다 보니까 여기서 광탈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 학생 멘탈이 다 나간 거예요. 다른 대학도 다 떨어졌죠. 3번 조심하세요. 이런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내신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합불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건 교과전형이지 종합전형 아니잖아요. 서울대 종합 쓰고 동국대 종합 써서 서울대 붙고 동국대 떨어진 경우도 있는 것이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주의하세요. 주의사항 말씀드렸고 대학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순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천대 지역균형이란 문이 있고요. 327 17명 있고 교과백 7배수의 면접이 있는데 작년 경쟁률이 인문이 20대 1 정도 넘어가고요. 자연은 거의 30대 1이 옥박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내신 반영 방법이 바뀌었어요. 작년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했는데 올해는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되게 느슨하게 반영해요. 작년과 비슷하던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초반에서 합격자 등급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 없으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건국대 KU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교과 70, 정성평가 30에 전과목 반영하고 인문계 경쟁률은 20대 1이 안 되는데 자연계가 좀 높아요. 대학이 발표한 작년 자료로는 인문계 1.8에서 2.4, 자연계는 수의학과에서 좀 높고요. 1.2에서 2.2예요. 건국대 이전형은 여기가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옵니다. 대략 699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지원자들 간 점수가 되게 촘촘하죠. 이건 뭐냐면 물리학과 지원자가 물리 1, 2 이수했는지 이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전형이 경희대도 있고 고려대도 있고 부산대 경북대도 있죠. 어떤 과목 이수했는지 여부 정도 판단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최저가 없습니다. 정원 이렇게 돼 있고 출결 10% 있는데 출결해서 감점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쟁률은 13대 1 인문계, 자연계는 15대 1로 좀 높은 편이고요. 입시 결과는 2등급 중반에서 3초반, 2등급 중반에서 3초반입니다. 전공학 반영하는데 여길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경기대는 최저가 없는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최저가 있는 전형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눈치 작전을 좀 많이 합니다. 경쟁률도 약간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경기대는 지원하실 때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과 없는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좀 잘 살펴보시고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뜻이고요. 광운대 지역균형 최저 없습니다. 인문 72, 자연 131. 전 과목 반영하고 경쟁률 작년에 좀 높았습니다. 16대 1, 10.99대 1. 입시 결과는 1.9에서 2.8, 2.3에서 2.8. 요 학과들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학과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는요. 학교별로 8명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문 196, 전 200이고 교과 70에 교과 관련 서류 30인데 이게 내신이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이에요. 이건 사실 준종합전형이에요. 사실 서류 100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입시 결과 보세요. 건국대랑 비슷한 선호도인데 합격 컷이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그건 약대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여기도 낮죠.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는 교과 전형이라는 인식보다는 서류백 전형으로 보시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 관점으로 지원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쟁률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는 교과 전형으로 인식하고 지원했다가 내신 높은 성적 학생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시고 명지대는 전형이 2개 있습니다. 최저 없는 교과백, 면접이 있는 교과백이 있는데 전 과목 반영하고요. 경쟁률은 면접이 없는 게 조금 더 낮아요. 면접이 있는 게 높고 입시 결과는 2점대 초반부터 2후반, 자연계는 3초반. 면접이 있는 건 2초반부터 3중반, 3후반입니다. 명지대 잘 보실 게 뭐냐면 1단계 5배수죠. 평균 경쟁률 10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평균적으로 보면 지원자 중에 절반 정도가 1단계 통과하고 면접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형상의 특징도 고려해 보시면서 지원 여부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상명대 고교 추천 전형입니다. 교과 100인데 올해 최저가 폐지됐어요. 경쟁률은 작년 7.8, 7.31, 입시 결과는 2초반부터 3중반까지, 2초반부터 3초반까지인데 최저가 폐지돼서 아마 입시 결과가 높아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경쟁률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입시 결과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대략 2등급 중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상명대 올해 지원하는 학생들은 최저 폐지됐다는 거 감안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경대 교과 성적 우수자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서경대가 최저가 있는 것, 최저가 없는 것 전형을 2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눈치 작전이 좀 심해요. 작년에는 통합 선발로 해서 경쟁률이 좀 낮았고요.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교과별로 반영 비율이 달라요. 국어는 얼마, 수학은 얼마. 비율이 다르니까 서경대 기준으로 내 성적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 여부 따져보셔야 돼요. 인문계는 2 중반부터 3 초반까지, 자연은 3부터 3 중반까지 있습니다. 인천대 지역균형 전형이 최저 없는데 여기도 서경대나 다른 대학처럼 최저가 있는 전형과 없는 전형 2개로 나눠 선발하고 있어요. 서경대처럼 전 과목 반영하고 교과별 반영 비율을 다루고 경쟁률은 10대 1 내외 나오고 있습니다. 입시 결과는 2 후반부터 3 후반, 자연계는 2 중반부터 3 중반입니다. 그 다음 중앙대 서울 말고 안성에 있는 다빈치 캠퍼스입니다. 지역균형 자연만 선발하고 있고요. 교과 90에 출결 10 전 과목 반영하는데 경쟁률이 좀 낮습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 물론 입시 결과가 좀 높죠. 합격자 평균 등급이 2.2에서 2.4입니다. 끝선까지 보게 되면 2.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산에 있는 한국항공대 학교장 추천 최저 있는 전형도 있습니다. 여기도 주의하셔야 돼요. 교과 100이고 이게 내신 산출하기 좀 독특해요.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과별로 상위 5개 총 20과목 반영합니다. 경쟁률은 낮죠. 그리고 입시 결과도 좀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1 중반부터 2 초반까지, 자연계는 2 초반부터 2 후반까지. 여기가 조금 펑크 났죠. 그런데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다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성대입니다. 여기도 최저 있는 것, 최저 없는 것 2개 전형 운영하고 있고요. 교과 100이고 여기 전 과목 씁니다. 경쟁률 낮게 형성돼 있죠. 입시 결과가 2.5에서 3.4, 2.9에서 3.4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대학들의
최저 없는 교과벽을 보니까 대략 2 중반부터 3 초반까지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끝선 보고 쓴다면 3 중반까지 정도 되는 것 같죠?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내신이 부족하고 내가 수능이 잘 안 되고 내신이 조금 요 등급에 있으면 대학별 학생부 반영 방법 잘 살펴보신 후에 전략적으로 이 최저 없는 교과전형 노려보시게 되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